혹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먹고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넣어만 두면 모든 음식들이 상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6개월이나 1년이 되도록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특정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금세 상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음식은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과 반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냉장고에 오랜 시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꿀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닭입니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식중독에 걸릴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한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80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는 이유는 주로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주변 식재료에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캠필로박터균이 옮겨가는 것인데요. 생닭과 날로 먹는 채소를 같은 조리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을 요리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닭으로부터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생닭을 보관할 때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꼭 냉장고 아래칸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밀폐하지 않고 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이 다른 식품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캠필로박터균은 열에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마늘의 독성분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장고의 습한 기운을 마늘이 흡수하면서 쉽게 곰팡이가 생겨서 싹이 돋게 되는데요. 특히 통마늘보다는 깐 마늘이 곰팡이가 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프롤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늘에 생기는 흰색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마늘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마늘의 경우에는 잘게 쪼개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밀폐 용기 안에 키친타올로 충분히 감싸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 마늘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동 후 재료 손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에 맞게 소분 및 커팅 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예전에 감자에 대한 영상에서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가 저온 피해를 입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무조건 햇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양파처럼 수분이 많은 식재료와 같이 보관하면 감자가 양파의 수분을 먹어서 쉽게 물러지고 싹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자는 양파와 같이 두지 마시고 사과와 두시면 좋습니다. 사과에는 에틸렌 성분이 풍부한데요. 사과의 에틸렌 성분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름을 더 빨리 산패시키는 행위입니다.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참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기름이 굳어지면서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에는 산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냉장 보관을 권유드립니다. 들기름의 약 60%를 차지하는 오메가3가 상온에 쉽게 산패하기 때문인데요. 들기름은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냉장고에 두어도 결국에는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5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가끔씩 보면 마트에서 사온 양파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곰팡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 식재료인데요. 이런 양파를 긴 시간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의 습기를 양파가 빠르게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박테리아 번식이 빨라서 양파를 무르게 합니다. 이런 양파를 먹게 될 경우 바로 식중독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는 무조건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껍질을 깐 양파를 보관할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낸 후 랩이나 호일로 감싸서 지퍼백에 밀봉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6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냉장고에 무심하게 자주 보관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대략 40%씩이나 성분이 파괴되고 수분이 빠지고 쭈글거리면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파란색 꼭지를 따낸 다음 햇볕이 들지 않는 선선한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7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고 남을 때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세균 범벅된 수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수박의 자연적인 숙성을 방해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냉장고에 수박을 넣어둘 경우 무려 세균이 3000배나 증가할 수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일 잘라진 수박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소분해서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솥에 밥을 지어 따뜻하게 보관해서 드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쌀밥은 탄수화물 성분과 당 때문에 당뇨나 비만 걱정으로 염려해서 적게 먹곤 합니다. 이럴 때 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게 되면 당뇨병이나 비만 관리에 정말 좋은데요. 사실 쌀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기분 전환을 돕는 해피푸드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흰쌀밥을 먹고 혈당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 소장에서 흡수된 전분이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인데요. 하얀 흰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으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성되면서 섭취 후 대장에서 늦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쌀밥을 연구한 결과 갓 지은 밥보다는 12시간 냉장고에 저장한 밥에서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되도록 콩과 현미 같은 통곡류를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키워주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달걀이라도 보관을 잘해야만 상하지 않고 신선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달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해서 달걀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냉장고 문 쪽에 두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달걀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넣어두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척한 계란을 구입하지 마시고 세척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야 합니다. 달걀 겉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달걀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종 바이러스나 미생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아닌 외부에 둘 경우 신선도가 온도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2주 안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두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땅콩이 들어간 견과류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땅콩을 잘못 보관해서 오히려 독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한 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주방 테이블이나 찬장 같은 곳에 실온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땅콩이나 견과류를 실온에 보관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플라톡신은 산패와 곰팡이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강력한 독성으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성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인 고온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따라서 땅콩과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진공 포장용기나 밀폐용기에 산소를 되도록 빼고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마늘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평소에 마늘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롭다는 뜻으로 마늘을 일회백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효능과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의 성분 중에는 셀레늄과 알리신 등의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당뇨 및 치매 예방까지 하는 놀라운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마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마늘을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마늘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마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는 마늘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늘을 구워서 먹을 때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므로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마늘도 같이 구워서 섭취하는 것도 몸에 좋고, 시중에서 파는 구운 마늘을 구입해서 하루에 2쪽씩 간식처럼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요즘 당뇨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에 걸리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운동이 부족하고 또한 스트레스 등 이런 이유로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심하면 눈이 실명되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알리신 성분이 췌장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속 당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당뇨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늘을 하루에 2쪽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붓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럼증이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고혈압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주로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혈관 속 혈액이 끈적하게 변하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뇌와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끈적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하고 독소까지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혈관 관리가 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면역력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감기나 독감은 예전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강해서 쉽게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셀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은 몸속 면역력을 활성화시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셀레늄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2쪽의 구운 마늘을 드시거나 요리할 때 다진 마늘을 같이 넣고 드시면 독감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먹는 데만 사용하지만 사실 마늘은 놀라운 미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늘은 피부를 반짝반짝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알리신 성분은 피부 톤을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마늘은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은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주름진 피부를 쫙 펴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리를 하실 때 꼭 다진 마늘과 같이 넣어 드시면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늘장아찌는 주로 소금물이나 간장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마늘장아찌를 자주 먹다 보면 이 기준을 10배 이상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장아찌를 만들 때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는데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장아찌를 드실 때는 꼭 하루 3쪽 정도만 섭취하시고 가급적이면 마늘장아찌보다는 구운 마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마늘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에는 정말 많은 효능들이 있지만 사실 마늘만 따로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서 마늘을 농축시킨 마늘즙으로 드시면 먹기도 쉽고 그 효능도 배가 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 속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질환 및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즙의 정말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특히 마늘즙을 통해 고농축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이러한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즙을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하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수술을 앞두고는 마늘이나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늘즙이나 인삼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과 인삼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의 응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마늘즙이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알리신이 정상인들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전 2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인데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기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가 마냥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수육으로 먹기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의 경우 비계 등 기름진 부위가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늘을 같이 먹으면 체내에 쌓이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시켜줍니다. 마늘을 굽게 되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조엔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 혈전 응고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마늘과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주로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고지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마늘빵에 바르는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마늘 자체는 건강에 이롭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마늘빵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또한 마늘빵 역시 흰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데요.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재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빵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서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 꿀 조합이 되는데요.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신 분들, 1년 내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신다면 꼭 마늘과 꿀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